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NDF 시장이라고 해서요. 예. 역외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 여기에서도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9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9원.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요즘 말입니다. 워낙 많이 떨어지는 것을 봐서 9원 정도 떨어지는 것은 그냥 예산일로 치부하기 일상인데요. 사실 9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폭락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변동폭이 워낙 세니까 9원에 폭락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왠지 머쓱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렇지만 9원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게 장 마감과 동시에 이제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져서 1291원까지 빠진 거예요. 1291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제 1200원 쭉쭉 내려가서 1200원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만간 환율 1200원 간다 뒤에 물음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1200원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만간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원달러 환율이 마감한 지수가 1291.5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요. 지난 5월 2일에 연중 최고치인 1341.2원에서 5월 16일에 1338.6원까지 떨어지더니 6월 9일에 와서는 1291.5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1442.2원 10월 25일 날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안정궤도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환율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에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불안감. 우리는 그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변동폭이 클 때는요.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 번쯤 짐작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요. 뭐니 해도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인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은요. 기본적으로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월만 하더라도 무역수지 적자가 125억 3,200만 달러까지 갔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서 5월 달에는 21억 2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만간 흑자가 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까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무역수지
이게 말입니다. 환율에 반영되는 시간 한 달 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수지가 충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1개월 시차를 두고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1개월 시차를 두고. 그러면 여러분 이 지표대로 본다면 1월 달이 125억 3,200만 달러였으니까 환율이 난리가 났겠죠. 실제로도 3월 보면 3월에 1324.2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한 달 후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5월에 21억 200만 달러까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요 환율이 뚝뚝 떨어져서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지표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대로 말입니다.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어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환율은 안정궤도에 들어가겠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야기할 때 무역수지 충격이 환율에 40%가량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0%.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상황이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6월의 금리 인상 동결적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동결이 유력합니다. 6월 13일 14일 이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면요. 그때 아무래도 말입니다. 동결을 할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이것도 말입니다. 동결 쪽에 71.2%의 무게를 두고 있고요. 0.25% 올리는 데는 28.8%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안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올릴 가능성이 물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의 무게가 실리니까 환율은요 점점 하향 안정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무역수지의 충격이 40% 그리고 환율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무역수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를 포함한 여타 충격도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60%를 차지합니다. 그 60% 중에 말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로 많이 합니다. 환율의 변동성.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환율의 변동성을 보면 2010년 1월에서 2023년 4월까지 대한민국의 환율의 변동성의 장기 평균은요 0.5입니다. 0.5. 그리고 말입니다. 주요 34개국의 평균치는 0.6입니다. 게다가 주요 34국의 중간값도 0.58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 안정을 지켜가면서 변동폭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최근의 지표를 보면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한 어떤 충격의 지표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환율 변동성의 어떤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환율 변동성이 0.7로 주요 34개국 평균치의 0.6보다 높고요. 주요 34국의 평균치의 중간값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평균치의 중간값은 아니죠. 34국의 중간값 0.59%포인트보다도 높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이게 안정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심하게 반복한다는 뜻이니까 시장에는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것. 뭐 조만간 환율이 1200원 간다고 하지만 이런 지표들을 보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1200원을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향 안정세로 가져가는 것은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그 시장이 말입니다. 늘 변화 와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 와중에 있는 시장이 언제든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어떤 큰 힘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깨지고 1200원이 깨진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할 거다 하는 것 저는 지표를 통해서 점검해 봤습니다.